자, 사이즈표의 제작은 실사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지시선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각각 어느 위치인지 표시하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는 전체 컷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 컷을 드래그해서 작업하는 곳으로 가져와 주시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붙잡고 안으로 이렇게 당기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적당히 줄이시는데 270에서 80 정도 요 사이로 줄여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시선과 그리고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원으로 낸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볼 거예요. 자, 이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현재 밑에 우리가 배치한 이 이미지의 색상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그 위에 텍스트나 여러 가지를 넣어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불투명도입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 보이시죠? 요거를 줄여서 점점 이렇게 반투명하게 배치를 하시는데 한 40까지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시선과 원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시선을 표시하는 방법은 도구 상자에서 왼쪽에서 끝에서 두 번째죠. 자, 여기에 도형 그리는 것들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선도구를 이용해서 지시선을 만들어주죠. 자, 선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상단의 옵션은 모양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은 검은색으로 최근에 사용한 색상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없는 분들은 회색 음영에 들어가서 검은색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획은 없음,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만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끝에쯤에 보시면 두께가 나와 있죠. 두께. 자, 픽셀 단위로 해서 우리가 선택한 이 선을 어느 정도 두께로 그릴 것이냐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는 건데 1픽셀로 해주시고요. 자, 그 앞쪽에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화살촉은 시작과 끝을 다 체크를 해주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선을 그리는데 그냥 직선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선이 끝나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우리가 화살표를 표시해서 뭐 상품의 가로 사이즈 얼마, 세로 사이즈 얼마 이거를 표현을 한다는 그 의미인 거죠. 그리고 폭은 1000, 길이는 1000 이렇게 시작과 끝을 체크하시고 폭과 길이를 1000%로 해주시고 오목한 정도는 없어요. 이런 게 화살표 그려질 때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오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안 할 거예요. 0%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어깨 너비 이 부분을 할 건데 어깨 너비는 어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쭉 내려오는 이런 디자인이라서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린 여기까지가 어깨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가주세요. 자, 그러면 양쪽에 화살표가 그려지면서 이렇게 지시선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했는데 상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화살표가 큰 것 같아요. 자, 화살표 사이즈를 줄여볼까요? 그러면 Ctrl Z 작업 취소를 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설정 아이콘 상단에 기본이 항상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500%로 한번 둘 다 줄여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렸던 그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Shift는 나중에 눌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르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다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가준다. 엔터를 하시면 화살표가 양쪽에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면서 선이 그려졌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상품이 작으니까 원하는 의도대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슴 너비 요거를 할 건데요. 요 아래쪽. 자, 클릭 가다가 Shift를 누르고 원하는 지점까지 가면 마우스를 떼시고 엔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깨 너비까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총 길이를 한번 해볼게요. 총 길이는 요 목선 여기부터 자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오다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끝까지 이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세 번째가 이제 총 기장에 대한 요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기 이제 그 아몰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 여기부터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자, 이건 직선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소매단 부분. 여기도 살짝 비스듬하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소매 길이가 되겠죠? 소매 길이는 여기부터 끝까지. 여기도 비스듬하니까 Shift 누를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엔터를 해주세요. 자, 상품 사진을 배치를 하고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가 되는 지시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되는지 번호를 여기다 하나씩 써줄게요. 번호를 쓰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오른쪽에 표로 그려서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번호를 입력을 하실 때는 그냥 글씨를 쓰는 거다. 그러면은 T자 누르고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는 특수 문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원 안에 숫자가 표현되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여기에다 입력을 할 건데 T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T자. 숫자 그대로 아리알 폰트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T자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수 문자는 패널을 불러오셔야 돼요. 자, 창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글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창에 글리프. 자, 글리프를 열어서 보시면 특수문자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데 특수문자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숫자. 자,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근데 원래 숫자가 더 많은데 지금 조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폰트를 좀 바꿔보시면 돼요. 폰트. 어떤 폰트일 때 가장 많이 나올까? 자,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폰트를 좀 내려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눔 고딕? 아, 여기에 폰트가 많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특수문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폰트에 따라서 특수문자가 지원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지금 우리가 나눔 고딕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이렇게 까맣게 채워진 이 원에 숫자가 있는 거 요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자, 1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써볼 건데 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글리프 패널 열어놨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 요거로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작업창에서요. 지금 도구상자에선 T자 선택하셨죠? 나눔 고딕, 레귤러, 10포인트로 해서 윈도우 LCD, 가운데 정렬, 글씨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글리프에서 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보세요. 뭔가 숫자가 되게 좀 작은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20은 크고요. 자, 15 정도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5. 그러면 이렇게 원문자가 들어와서 자, 1번 이렇게 선하고 딱 붙일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2번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아까 여기 가슴 너비 했던 거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상단 옵션 보면 그대로 있죠? 나눔 고딕에 15포인트에 뭐 검은색 그대로 있고요. 자, 이번에는 2번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2번 들어오죠. 자, 이동 툴로 2번 이렇게 옮겨서 또 2번의 위치를 정확하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3번은 총 기장을 할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T자 선택하시고 클릭해 주시고 3번을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3번이 들어오죠.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위치를 움직일 때는 어떤 걸 쓰냐면 키보드에서 지금 방향 화살표 키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1픽셀씩 움직이는 최소 단위가 키보드의 방향 화살표 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자, 이제 4번 입력을 할 거예요. 4번은 여기 워물 부분, 이 부분. 자, T자 선택하시고 다시 클릭. 그리고 4번을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동툴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 화살표키로 원하는 위치로 옮겨줬습니다. 다시 T자 클릭하시고 아래 소매단 부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5번을 더블 클릭. 자, 들어왔죠? 이동툴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세요. 다시 T자 선택하시고 여기 소매 길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6번 더블 클릭. 들어오죠? 자, 이동툴로 이렇게 옮겨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2, 3, 4, 5, 6번까지 이렇게 지금 사이즈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글리프 패널은 닫아주시고 돋보기 더블 클릭해서 원본 사이즈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조금 자그마하게 지금 사이즈표가 생성이 됐고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에다가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뭔가 레이어가 많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표까지 그리면 표 하나하나 또 이게 그 셀마다 레이어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자, 지금 6번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Shift 키 누르시고 전체 컷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꼭 Shift를 눌러야만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6번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전체 컷. 자,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Ctrl G. 그룹으로 묶였죠? 자, 요거는 이름을 사이즈 언더바 이미지 이렇게 할게요. 사이즈 언더바 이미지라는 폴더로 요걸 하나를 딱 그룹으로 지금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포토샵에서는 표를 그리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선택, 그래서 뭐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이렇게 해서 표 그리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정말 편할 텐데 포토샵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지만 우리는 레이어를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서 복수로 해서 뭔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상단에서는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7을 클릭하시고 회색 음영에 가셔서 4번째 정도 되는 이 회색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획을 선택을 하셔서 검은색. 자, 7은 회색, 그 다음에 획은 검은색 1픽셀 실선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시는데 가로 한 90 정도 하시고 세로는 30 정도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정확하진 않아도 되고요.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하나 그려졌죠? 요게 이제 제목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옆에다가 계속 배치를 하시는 건데, 자, 도구 상자에서 이동툴 선택하시고요. Alt, Shift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위력을 발휘하는 게 키보드의 방향 화살표키입니다. 방향 화살표키. 자, 방향 화살표키가 1픽셀씩 움직인다고 했었죠? 이동툴일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툴인 거 확인해 주시고 옆에 복사가 됐으면 요게 이렇게 옆으로 딱 붙으면 중간이 어떻게 돼요? 2픽셀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중간이 2픽셀이 되면서 두껍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는 꼭 겹치셔야 돼요. 겹쳐서. 자,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조금 줄여볼게요. Ctrl T. 그리고 오른쪽 중앙 여기 마우스 가져가시면 좌우 화살표가 생기잖아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당겨야만 한쪽만 줄어들어요. Shift 안 누르면 막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아니라 Ctrl T 하시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와서 한 가로는 60 정도? 네, 조금 작게 하죠. 자, 60 정도.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해주세요.
첫 번째 거는 제목이라서 좀 크게 배치가 된 거고요. 두 번째 거부터는 좀 텍스트가 짧아서 작게 한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Alt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또 갖다 배치하시고 중앙을 어떻게 한다? 겹친다. 자, 키보드의 방향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 툴인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또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총 필요한 거는 지금 6개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숫자가 6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제목이라서 빼고 요 옆에 있는 게 6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2개죠. 그래서 보면 사각형 1복사, 1복사 2 2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Alt Shift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 그리고 여기가 네, 이렇게 딱 겹치게 확인해 주시고 확대 축소를 막 해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2개가 선택돼 있잖아요. 2개만 더 하면 되니까 이대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서 자, 2개가 딱 겹치게 이렇게 만들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목이 있으면 밑으로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그거에 해당하는 매칭되는 설명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레이어 보세요. 제일 위에 거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사각형 1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위치부터 먼저 맞춰볼게요. 위치는 한 여기쯤, 조금 전 내려서 상품의 중앙쯤 이렇게 오게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창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Alt, Shift 동시에 누르세요. 그리고 아래로 당기시는 거예요. 복사가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도 딱 1픽셀만 겹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회색으로 이렇게 배경이 채워져 있을 거지만 내용 부분은 안쪽이 흰색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복사된 요 셀들이 지금 다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도구 상자에서 원래 그렸던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가면 7, 회색 돼 있죠? 클릭하시고 얘를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자, 레이어가 동시 선택돼 있을 때 이렇게 도형은 자동으로 한 번에 색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 만드는 기능은 없지만 어때요? 표를 딱히 만드는 기능은 없지만 표를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죠? 자, 왜냐면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해서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1, 2, 3, 4, 5, 6번 이렇게 번호를 여기에다 가져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레이어 패널에서 아까 숫자를 열심히 써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복사에다 쓰시면 돼요. 숫자는 아까 사이즈 언더바 이미지 폴더에 들어있었죠? 폴더를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6번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1번 선택하세요. 동시 선택이 됐죠? 자, 도구 상자에서 이동 툴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눌러주시고 얘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 복사가 되면서 다 옆에 숫자 옆에 복사라고 지금 붙었죠. 자, 그러나 이건 이미지 언더바 사이즈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요 폴더에 묶여 있는 거는 아까 원래 요것들만 있으면 되고 얘네는 지금 이쪽 그룹으로 옮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룹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제일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이즈 언더바 이미지에는 원래 있었던 숫자들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룹 닫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복사한 것들만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자, 복사해온 숫자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에서 6번 복사 선택하시고 끝에다 갖다 놔주시고 1번을 선택하고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6번만 좀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추시면 2번 3번, 뭐 4번, 그리고 5번 이렇게 갖다 놔 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한 줄로 쫙 맞추고 사이 간격을 맞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복사해 놨던 요 표를 구성하는 셀의 사이즈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렬 아이콘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에 6번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1번을 선택을 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자, 상단의 옵션에서 보면 일단 가로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마우스 올려서 보시면 수직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세요. 한 번에 줄이 쫙 맞죠? 자,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이 좀 맞아줘야 되겠죠? 간격 맞추기는 요거네요.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가로로 분포 딱 클릭하면 첫 번째 거랑 끝에 거를 우리가 잘 맞춰놨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가운데 알아서 분포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대충 맞춰놓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런 정렬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디자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던 거였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다가 이제 사이즈 표시를 하시고 어깨, 뭐 가슴, 총기장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이 디자인을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T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상단의 폰트는 나눔 고딕으로 할 거고요. 레귤러의 사이즈는 15포인트. 그 다음에 안티알리아싱은 윈도우 LCD.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은색. 자, 폰트를 입력을 하실 때 가운데 정렬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가운데 정렬을 하는 이유는 글씨를 우리는 가로형으로 쓸 게 아니라 세로형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글씨 쓰고 세로로 여기 줄 간격만 맞춰 놓고 하나를 입력하고 나서 복사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안에 텍스트나 뭐 수치 이런 것들이 바뀌더라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텍스트만 바꿔도 서로 옆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셨으면은 T자 선택되셨죠? 첫 번째 셀 가운데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라고 입력을 하시고 cm 센티미터로 표현을 할 거니까. 그리고 엔터를 하세요. 줄바꿈이죠? 프리사이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커서가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하나만 잘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동 툴 선택하시고 좀 작은 폭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저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요거 위에 것만 보고 위치를 맞추세요. 요 위 아래 간격이 요 정도면 될 것 같다. 요 위치에다가 딱 맞추시고, 자, 밑에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위치가 이상하잖아요.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도구 상자에서 T자 선택하시면 여기 상단 옵션 중에 끝에서 저는 두 번째 거네요. 문자 및 단락 패널이라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문자 패널이 열리면서 오른쪽에 두 번째 AA라고 해서 줄 간격이 나옵니다. 지금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눔 고딕 폰트 사이즈 15포인트일 때 자동으로 줄 간격이 잡힌다는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좀 좁은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꿔보시는 거예요. 24에도 좁네요. 36? 너무 머네요. 그러면 30. 30회도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러면 28 정도. 27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27.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어떤가요? 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맞췄죠. 이동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줄 간격을 이용해서 지금 맞춘 거예요. 하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복사를 해서 옆으로 쭉 배치가 되는 거죠. 자, 도구 상자에서 다시 이동 툴 선택해 주시고요.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 옆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Alt, Shift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Alt,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배치. 자,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사이즈, 프리, 복사 요 세 개네요. 3번 선택되고 Shift 누르고 복사를 선택을 하셔서 Alt Shift 누르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6개가 정확하게 복사가 돼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거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내가 레이어가 어디에 선택돼 있던 상관없이 바로 이렇게 T자로 변경이 되면서 전체 선택이 됐죠.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 기능이에요. 혹시나 나는 이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이 너무 이전 버전이신 분들은 이 기능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자, 원래 이동 툴이었잖아요. 이렇게 T자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나 가장 최근 버전은 내가 어느 기능을 선택하고 있더라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T자로 바뀌면서 선택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글씨를. 첫 번째는 어깨. 엔터 하시고. 전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게 싹 없어지고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자, 어깨는 65cm예요. 컨트롤 누르고 엔터. 끝났죠.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그러면 다 선택이 됐죠. 자, 여기는 가슴. 엔터 하시고 가슴은 67cm. 컨트롤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더블 클릭하시고 총 기장은 엔터 하시고 73. 컨트롤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는 암홀이에요. 암홀 부분은 자 27cm. 컨트롤 누르고 엔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는 소매단이죠. 소매단 엔터해서 11cm.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매예요. 소매. 엔터 하시고 여기는 62cm. 자,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 엔터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도구 상자에서 손바닥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자, 레이어 보니까 방금 만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레이어. 스크롤을 막 내려야만 다 보일 수 있는 이 정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네요. 자, 제일 위에 거 소매단 62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르고 사각형 1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다 선택이 된 거죠. 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었잖아요. 자, 요번에 여기는 사이즈 언더바 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는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표 이렇게 그룹이 두 개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전체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지금 다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에서 손바닥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전체 만들어진 게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좀 사이즈를 그 작업창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백이 조금 남는 듯 여기를 조금 잘라내 볼게요. 자, 잘라내는 기능. 전체 중에서 여백이 한쪽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는 기능으로는 자, 도구 상자에서 어떤 거를 활용을 하시냐면 자르기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르기 도구. 자, 이거를 선택을 하면 선택하자마자 전체에 이렇게 조절점이 쫙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위아래 화살표가 나왔을 거예요. 이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서, 그쵸? 이렇게 해서 적당한 정도의 여백을 남기시고 이렇게 올려서 엔터를 해주시면 자, 이미지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배경까지 정확하게 잘라내고 이렇게 지금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